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쑥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 어떤 거 볼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가장 컸던 이슈는 파월 의장이 재지명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대왕 비둘기로 꼽히는 파월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재지명된다라는 소식을 들려오면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브레이너드가 이 의장으로 되면서 기존의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 한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줬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국채금리 상승이 이 장중 또 나타나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부 종목들은 떨어지는 모습으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이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재지명되면서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의회가 맡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권한대 모든 것을 다할 것을 서약한다라고 하고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더 높은 인플레를 막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이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이 노동시장과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이 파월 의장의 의지를 확인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워낙 비둘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은 정말 미루고 미뤄가지고 나중으로 연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현 파월의 통화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보여진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어가지고 현 파월의 정책적인 기조와도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전미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10월 기존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8%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 재고 일정 속에 76.75달러, WTI 기준으로 76.75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1.07%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 10년물 기준으로 1.6296%로 0.0808 정도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시겠지만 채권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은행 쪽이 같이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은행 쪽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원 달러 역시도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가 상승하면 당연히 외국인 매도도 어느 정도 조심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 가격은 달러가 올라가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돈들이 금이나 여러 부분에서 달러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것도 다시 회전을 할 겁니다. 그게 어디로 갈지는 향후 이제 지수를 보면서 증시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위안화 가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올라가면 안 좋아요. 수출 주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위안화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걸 원할 텐데 지금 투기성 자본들이 이 위안화 가치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지 정부에서 그 부분들을 좀 막아라, 제한을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류대란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해상 운임이 지속적으로 미국 한정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미국 쪽에 노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외의 몇몇 지역들, 몇몇 스팟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거는 기업별로, 노선별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는 이 필요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석탄 지원 속에서 이 발전이 점차 정상화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중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소재의 가격 안정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를 심화시킨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시장이 생각보다 춥지 않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반도체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다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점점 이제 과열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속품들이나 소재 관련주들은 매출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주들
지금부터 다시금 사이클이 돌아갔고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다만 이제 이 완성 OLED 관련해서는 조심을 해보는 게 좋겠는 게,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OLED 수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퀄리티의 차이는 있겠지만 애플에 이 특히나 중국의 특정 회사가 OLED 패널을 납품을 한다는 이 소식도 들려왔었잖아요. 결코 무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저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은 한국 쪽의 몇몇 업체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킨 게임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내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개인 소득이랑 개인 소비 지출이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이 지표들 그리고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요걸 보면서 향후 전략을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구독 옆에 알람 있잖아요. 그 종 모양 그거 눌러주셔가지고 알람 설정까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뉴스 나온 거 한번 체크를 하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이 올인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부스터샷 같은 경우에도 확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지 추가적으로 더 계속해서 백신을 뭐 특정 기간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럴수록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 백신 올인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벌써부터 이 사상 최대 실적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고 노바백스에 대한 얘기도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더욱더 큰 매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뭐 글로벌 백신 바이오 허브로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이 백신 부분에 있어서는 탑을 달리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이 어떤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장중 한때 3% 정도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다 빠졌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유지가 보여지실 텐데, 수급을 한번 보자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팔아가지고 조금 올라갔던 게 떨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예상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건 지금 이 위치가 왜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물량 이런 모습이나 아니면 특정 위치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모은 물량을 아직 쥐고 있다라는 걸 보았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이 수급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괜찮은 상황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위치가 어떤 상황인지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아래에 지지 라인들을 여러 개를 깔아놓고 우상향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항을 하나를 위에 깔고 있기는 한데 저항과 지지 라인이 한 점으로 수렴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도 아주 인상적인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보통 이런 상황이 보여졌을 때 아래로 가면 밑으로 크게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림을 많이 보곤 했는데요. 재료상으로 연결해서 보았을 때 저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보다 더 큰 상황이 지금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를 이 하락에 대비해서 전략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락을 하는 경우의 수, 상승을 하는 경우의 수를 한 가지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인상 깊은 지지 라인이 어디일까를 보면은 여기에요. 바로 아래. 이 초록색 선과 검은색 선, 이 핑크색 선이 겹쳐져 있는 23만 6천원 부근. 저는 여기 위치는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이 지지 라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올라오기 힘든
정말 정말 뚫기 힘든 지옥의 벽처럼 단단한 저항 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중심으로 딛고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나쁠 거 없다. 그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떨어지게 된다면은 다시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올라가주면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모습 보여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강한 하락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은 조심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경우의 수, 이 기점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아마도 61선과 볼린저 상단이 맞물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눌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61선과 볼린저 상단,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저항 라인은 대략 30만원 조금 안 되는 매물대 이 위쪽에 있는 하단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61선을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 이걸 중심적으로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여기를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를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이걸 보고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본다면요. 저라면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매매를 이 위치에서 한다면 현 위치에 있으면 그냥 무조건 홀딩입니다. 안 팔아요. 다만 이 아래로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해서 빠지게 된다면 절반은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지켜볼 것 같고요.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판 만큼 다시 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쭉 올라가게 된다면요. 61선 부근에서 한 두 번 정도 못 가는 모습 보여준다? 그럼 절반 팔고 익절을 하는 거죠. 나머지 물량으로 보고 있다가 쭉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이 매물대, 상단에 있는 매물대 하단 부분에서 팔고 익절을 끝낼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여기부터 뚫어줘야지 그 이상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이제 향후 전략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참고해 보시기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분석을 싹 맞춰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멤버십도 지금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 아시고 있으실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10종목 정도로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관심 종목 넣고 빼고를 업데이트를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데, 주정남이 지금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이 뭔지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